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주말 사이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이제 정말 연말다운 연말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이벤트들도 지나가고 우리 시장은 이제는 이벤트가 없는 구간으로 진입을 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오늘도 장전 전략 세워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글로벌 이슈 자세하게 짚어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연말다운 연말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만 이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이야기가 자주 나오던데 연말 증시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하는 그런 모습, 실질적으로 지난주 FOMC가 끝난 이후 나타났었죠. 하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 강도의 둔화보다는 금리 인상의 고점이 이제 어디가 되느냐가 사실상 시장의 관건으로 대두가 되면서 조금은 더 지금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는 거의 한계 상황에 온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감과 함께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가능성, 상당 부분 시장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속도를 줄였습니다. 4차례 연속 75bp 인상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50bp 인상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 여기에 내년도 1월 말과 3월 각각 미 연준 FOMC에서 실제 한 25bp 정도 인상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장 전망치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내년도 상반기,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다.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부분은 뭐였냐 하면 금리 인상의 속도의 둔화를 넘어서서 과연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금리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금리의 하락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스물스물 투자 심리의 수면 위로 올라왔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금리 인상, 소비자 물가 지표가 2%대로 하락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없을 것이다. 딱 못을 박는 그런 모습. 그 직후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 유로존 증시, 우리 증시 할 것 없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점.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 지난 9월 달이었죠. 지난 9월 달 4.6%에서 5.1%로 결국 5%를 넘어서는 최종 금리 나타나게 되면서 향후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이다. 시장의 기대치는 금리의 하락 전환이었지만 금리 인상의 지속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면서 시장 경기 침체의 공포로 이어지게 되는 투자 심리가 얼어붙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는 연말, 연초 사실상 시장 내 이렇다 할 모멘텀을 줄 만한 이벤트는 사라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휴가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고 연말 시장을 마감하는 그런 상황에서 윈도우 드레싱 이외에는 사실상 윈도우 드레싱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펀드들의 투자 수익률을 확고하게 다지는 마감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 말고는 사실상 이렇다 할 큰 수급의 변화, 시장의 변화는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쪽에 마음을 좀 중심점을 좀 두시고 천천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올해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 투자 전략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모멘텀 공백기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느냐. 미 연준 지금 정리를 해보면 확실한 건 확실합니다. 뭐냐 하면 인상 강도가 둔화됐다. 그리고 인상 강도가 다시 한 번 더 75bp로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매파 스탠스는 매파 스탠스 1대 2대 강건 매파에서 결국 온건 매파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투자 심리는 안정될 것이고 결국 시장 앞으로 주목해야 될 지표들은 향후 어떤 그 고용이랄지 소비랄지 이런 부분들로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준의 또 하나 최우선 목표 이 부분의 이동 가능성을 서서히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 준비를 해 두어야 될 것이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물가 안정이 잡히는 것이 확실하다라면 그런 어떤 그 힌트들이 계속해서 근거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 이후 물가 말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이냐. 결국은 고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 연준도 지난 여름부터 고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상당 부분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 내에서도 각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 자동차, 백화점, 아마존, 유통업체들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실상 구조조정이랄지 아니면 신규 채용을 동결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고용에 대한 어떤 그 절벽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고용에 대한 좀 굳어버리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현상들이 많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고용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서 연말 연시에 소비 부분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1월 효과를 서서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월 효과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당 락의 회복과 또 하나는 정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과연 어떤 모습으로 1월 효과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지 이 부분 미리미리 잘 생각해 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말 이 시기에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 지난주 굉장히 큰 이벤트들을 소화했기 때문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이번 주 모멘텀 공백기입니다. 그래도 경제 지표들은 나올 텐데 어떤 지표들 위주로 정리해 볼까요? 예, 이번 주는 이제 수요일 날 우리나라 수출입을 좀 봐야 되겠죠.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기간 동안의 수출입 관련된 지표 발표 예정에 있고요. 목요일 날은 우리나라의 생산자 물가 지표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미국의 3분기 GDP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금요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요일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와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실질적으로 미 연준의 스탠스의 방향성 과연 물가에 계속 포커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물가는 잡혔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서서히 다른 쪽 지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고용 지표 쪽으로 조금은 좀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이 아마도 시장 투자 심리의 방향성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되는데요. 일단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 PC 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또 이제 저 부분이 있죠. 그 오늘까지 우리나라 그 당정 협의 거의 뭐 이제 그 법인세 1% 정도로 일단 1% 인하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그림이고. 그다음에 금투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2년 유예 쪽으로 양보하는 쪽으로 그림이 가닥이 잡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아직 그러니까 국회에 아직 계속 계류가 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년도 1월 효과의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예산안이 과연 어느 쪽에 더 쏠리게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업종별 희비교차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본다라면 이번 주 일단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그 예산안이 표류에서 머물지 말고 예산안 합의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부분들 상당 부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보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의 PC 물가,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둔화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JP모건 전망치에 따르면 11월 근원 PCE 물가가 지난달 대비해서 0.14% 정도 상승해서 머무는 이 부분은 지난 10월에 연간 기준으로 5% 상승해서 4.6% 상승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좀 하향 안정화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물가 부분은 확실히 미 연준의 어떤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 또 하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국회 표결, 국회의 의결 부분, 이 부분, 합의 부분, 당정 합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조금 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부분, 연말 소비 부분은 조금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이지만 내년도 1월 효과의 가장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정책 효과, 이 부분에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그 근거를 가지시면서 이 부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모멘텀 공백기긴 하지만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연말 준비하고 있는 분들 이 부분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도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저희 교수님께서 직접 포착하신 히든 이슈 살펴볼 텐데요.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산타를 기대할 수 없다면 1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 앞서서도 살짝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 1월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흔히들 이제 경험적으로 1월 효과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신년 초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전반적인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준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흔히들 1월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도진 않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산타 랠리 결국은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희석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실제로 앞으로 2주도 채 남지 않은 올해 연말 증시 상황 속에서 큰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다 할 굵직굵직한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이슈들이 상당 부분 제한된 상태에서 과연 이제 연말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미리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산타랠리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연말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던 것이 사실. 물론 아직까지 연말 소비 시즌이 끝난 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끝났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크리스마스 각종 뭐 파티랄지 모임이랄지 연말 연시 모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죠.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뭐 식음료랄지 의류 관련이랄지 크리스마스 선물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가 확대될 것이냐 아니면 소비가 지난 연도 수준에서 그치게 될 것이냐 놓고 설왕설래 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개선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팬데믹 시절에서 이제 확실하게 엔데믹을 넘어서서 이제 과거 평년 수준의 소비 확실히 돌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느냐. 결국 연말에 소비 확대가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계속이 된다라면 소비의 확대는 곧 기업의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고 투자의 확대는 곧 고용의 증가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전반적인 경기의 개선세로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사이사이에 뭐 이제 그 4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용이 사실상 상당 부분 조금씩 둔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양상 이런 부분들과 함께 조금 좀 소비는 좀 지켜봐야 될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실제로 연말 그렇게 큰 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세세하게 준비를 하면서 이번 연말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1월 효과 1월 초가 시작된과 맞물리게 되면서 바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나의 포트폴리오를 이번 연말이 가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부분. 결국 1월 효과를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가 배당락에 대한 회복입니다. 지난 연도 배당금이 사실상 상당 부분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 배당락은 그에 맞물려서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사이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배당락에 대한 락폭은 조금은 더 크게
피부적으로 우리가 좀 체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라면 배당락의 회복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여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 예산안 발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각 부처별로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가 되어지게 되면서 그 부처별은 결국 우리 업종별 희비교차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예산 지출 분야별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 정부 예산안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쪽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 쪽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가장 중요한 것 인플레 감축법이 되겠죠. 흔히들 IRA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인플레 감축법인데요. 올해 안에 시행령을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이미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행령에 대한 최종 방향성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산 전기차 그리고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심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플레 감축법 지금까지 이제 회자가 되고 가장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 대륙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금 보조를 해주겠다.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겠다. 약 7,500불 가량의 우리나라 돈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그 정도를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에 대한 우리 정부 피해 최소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최종 시행령에 담아지게 될지,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피해를 최소화할 만한 입장 표현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내년도 2023년 정부 예산안 일단 오늘 다시금 뭐 이제 그 여당과 야당이 만나기로 했지만 일단 뭐 어제까지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오늘까지 합의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결국 내년도 정부가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합의가 없다라면 말 그대로 정부 지출이 프리즈가 돼버리는 지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안에는 분명히 해결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물가를 낮추겠다. 그리고 생계비 부담을 낮추겠다. 여기에 일자리를 계속 늘려나가겠다. 안전망 확보 내지는 안전망 강화를 계속해서 추구해 가겠다라는 그런 그림. 결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 관련주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당락은 피하자. 소위 말해서 배당받지 말자 전략이 저는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배당락 직후 그 주식을 다시 사는 게 오히려 1월 효과의 어떤 수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점. 이 부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통상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배당락은 향후 한 1개월 안에 1월 효과 속에서 마무리가 되어져 간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배당을 받을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시기보다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하시되 배당은 받지 말고 배당락 최소한 전일까지는 매도해서 배당은 피하자라는 그런 주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전략 지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효과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지속적인 최대 힌트는 소비와 고용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국제 유가의 방향성 잘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리오프닝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국 리오프닝 계속 시장에서 갑론을박 이야기는 많이 되고 있지만 그 방향성은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화장품이랄지 면세점이랄지 아니면 여행 관련주랄지 지난 주말에도 홈쇼핑 채널을 볼 때마다 여행과 관련된 상품이 상당 부분 홈쇼핑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그만큼 여행 관련주들에는 관심, 지금 현재 갖기에 충분한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녹여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욱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 작전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좀 초반에 하락을 하다가 결국 이제 장 막판에는 낙폭을 좀 축소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장 초반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좀 하락을 했었고요. 또 이제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좀 악화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소비 지표인 이제 소매 판매가 좀 부진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과 이제 ECB에서 매파적인 통화 정책이 좀 나오면서 결국은 양적 긴축 일정이 좀 나오는 부분들, 좀 유럽도 좀 매파적으로 변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좀 복합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좀 재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뭐 미국의 점도표상 내년 금리는 이제 5%대 초반, 남은 금리 인상 카드는 좀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그렇게 침체로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반대적인 부분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만기를 좀 앞두고 변동성이 컸다라는 부분도 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오전에 조금은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 초반 이후에 좀 매수세를 좀 이어가면서 낙폭을 좀 축소를 했고 특히 이제 대부분의 좀 섹터를 좀 매수를 하면 어떤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12월 1일 이후에 좀 최대로 좀 매수를 하면서 이런 축소에 대한 부분을 좀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나 어떤 이제 긴축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좀 지나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4분기 내년에 대한 실적,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좀 메인 재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바닥이냐 아니면 추가 하향이냐에 대한 어떤 충돌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이제 중국의 이슈가 좀 떠오르고 있죠. 내년 성장 목표율을 좀 5%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일부 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탁금이 좀 감소하는 부분들 좀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유입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결국 이제 자금이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차별적으로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뭐 통신이라든지 제약, 엔터가 좀 시장을 좀 주도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좀 진정이 돼야만이 뭐 경기라든지 뭐 수출주 관련돼서 좀 반응이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구도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잘 고찰을 하면서 좀 차분하게 좀 시장을 대응하는 어떤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 다사다난했던 국내 증시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섹터별 주요 내용들을 체크하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IT 부품 섹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내년 1월에 있을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죠. CES 2023에 대해서 엮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예, 일단은 CES가 이제 미국의 소비자 기술협회죠. CTA가 좀 주관하는 대규모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좀 제가 볼 땐 재개되는 어떤 최대 규모 행사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는데 일단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개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전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2021년 대비 40%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팬데믹 이전에 통상 한 4,500개 정도 업체가 좀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한 4,500개에서 한 7에서 80% 정도 좀 거의 회복된 수준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올라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좀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좀 필두로 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도 지금 참석 여부를 고민 중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재계 시선이 좀 CES에 좀 쏠리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연속 좀 참여를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 10월, 그러니까 올해 10월이죠. 올해 10월에 지금 회장으로 승진한 만큼 국제 무대에서 첫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 지금 CES 2023에서도 최대 규모의 부스를 좀 운영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지금 이제 참석 여부가 좀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K그룹이 CTA로부터 좀 10개 제품에 대한 혁신상을 받은 만큼의 내년에 좀 참석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이 회사 이제 이 제품 컨퍼런스 관련돼서 지금 이제 주제들이 좀 핵심 키워드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지금 웹3랑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주가가 좀 추가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휴먼 시큐리티라든지 뭐 모빌리티, 뭐 디지털 헬스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 메타버스 관련된 주제가 좀 새로 추가된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뭐 신규 플랫폼 거기다 뭐 XR 관련된 기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LG전자 지금 특히 이제 LG 이노텍이 지금 첫 공식 부스를 좀 마련했습니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전기차 부품, 뭐 이런 통신 부품까지도 전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XR 이제 디바이스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좀 재점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메타 내년 하반기에 오큘러스 퀘스트 3가 좀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소니도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애플의 XR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이제 좀 미뤄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내년 3분기부터 좀 출시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XR 디바이스 관련된 시장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5년까지 XR 디바이스 시장 규모가 83조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이제 시장에서 어떤 관련된 종목들 미리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의 옥석 가리기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에 있을 CES 2023 내용까지 자세히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FP님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일단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좀 이벤트가 있었고 일단 뭐 CPI는 좀 긍정적으로 왔지만 이제 연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우려가 좀 많이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내년에 금리 인하 여부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여전히 지금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연준 인사들은 좀 단호하게 아니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짜로 좀 단호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CPI가 예상을 하회해서도 여전히 7%라는 점, 지금 이제 연준의 목표 인플레가 2%라는 점을 봤을 때 여전히 금리를 좀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좀 강한 척을 한다라는 좀 부분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도표상 금리 상단 같은 경우는 5%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75bp 0.75%의 어떤 요 금리로 인해서 좀 금리를 물가를 좀 확실히 좀 떨어뜨려야 한다는 그래서 효과를 좀 극대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좀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의 피크는 좀 지나갔다는 점도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미국 증시 대비 우리나라 특히 이제 아시아 좀 선방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외국인의 좀 매수세 좀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에 외국인들 다시 수급 매수로 좀 전환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그 외에도 2차전지 게임주가 좀 들어왔는데 여전히 업종별로는 확실하게 어떤 좀 매수 업종, 지금 이제 주도 업종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주에 좀 매수 기조가 좀 이어질지 특히 이제 22일 날 확인될 마이크론 실적 관련돼서 좀 이후에 대형주의 움직임이라든지 수급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실적보다는 좀 이슈에 좀 많이 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한다기보다는 좀 따라가는 매매, 추격 매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눌림목 매매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중소형주와 대형주에 대한 어떤 전략은 분명히 다르게 가져야 된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자세한 이슈 분석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죠. 연말 이 국내 증시 굉장히 부진한 가운데 이 한류와 관련된 내용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K엔터주 관련된 상승 요인을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엔터 관련주들의 상승 이슈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내년 실적 성장 기대 감 등으로 인해서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했다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런 소식 들리고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내년에도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투어 규모 앨범 판매량 증가를 통해서 아이돌 팬덤의 로열티가 어느 때보다 강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내년에는 확대된 글로벌 팬덤을 본격 수익화하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엔터사들이 미국 음반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외인들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관련 기업을 집중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SM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1일부터 14일까지 총 608억 원 가량을 순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위는 JYP 엔터로 406억 원 가량을 순매수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하이브, YJ 엔터테인먼트, JYP, ENT, 큐브 엔터 등 일부 엔터테인먼트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큐브 엔터 소속 걸그룹의 아이들 정규 1집 네버다이가 지난 13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K-팝 앨범에 선정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임 선정과 함께 중국의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서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아이들은 현재 중국 최대 음원 플랫폼인 그 왕이윈 뮤직에서 연간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엔터주의 상승 추세는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큐브 엔터를 비롯 엔터 관련주들의 상승이 중국에서 더 이상 발목을 잡히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K-엔터와 관련된 이슈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이 도시가스 관련주가 연말로 갈수록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돼서 도시가스 관련주 이야기 자세히 들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 도시가스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며칠간 이어지고 있는 연일 한파 속에서 내년 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다라는 전망 등의 그 도시가스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역대급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 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전일 언론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부와 가스공사가 가스 요금을 내년 메가출당 8.4원 혹은 최대 10.4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으며 이에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1.9배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른다면 북반구를 중심으로 역대급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체감 온도가 지난 14일에 마이너스 17.5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는 18에서 19일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등의 경동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GSE, 삼천리, 인천도시가스, 도시가스 겨울 테마 등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한동안 겨울답지 못한 온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추워짐에 따라 추위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스 사용량은 더 커질 것이고요. 그에 따라 관련주들의 상승은 당연히 이어지겠죠. 가스 관련주 및 또한 가스로 인한 한파로 인해서 제설 관련주, 이러한 겨울철 섹터들, 또 겨울철에 수남매 도는 이런 섹터군에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갖고 수익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위가 지속되면서 가스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시가스 관련주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K엔터와 도시가스 관련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가지 이슈 중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어느 부분에서 나올까요?
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특징적인 뉴스에서 올해 들어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스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그런데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도 유독이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예스코홀딩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스코홀딩스는 LS그룹 계열의 지주 회사로서 2018년 4월 기존 도시가스 사업 부문을 단순 물적 분할함에 따라서 지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서울 및 경기도 지역 등을 기반으로 도시가스를 공급, 분할, 신설업체 예스코 지분 100%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가스 관련기 제작, 판매업체 대한가스기기, 또 상하수도 시설, 하폐수, 오일 처리 시설 대행업체 등 예스코이S 등을 손자 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조 2,600억 원으로 전년비 대비 15%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40억 원으로 전년비 139%, 순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지난주부터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거래일 대비 4% 가까운 상승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겨울 한파가 찾아오면서 가스 관련주들의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풀이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도 이번 주부터 제주와 남부 지역까지도 영하권 날씨로 지금 떨어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영하의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스코홀딩스의 주가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한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전저점 31,000원에서 바닥 구간을 다지면서 박스권 횡보 중이었지만 최근 이어진 한파로 인해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간의 상승세 보여주는 주가 흐름이고요. 하지만 122평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추위로 인한 가스 사용량 증가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가스 납품을 하고 있는 예스코홀딩스 주가 상승 탄력은 충분해 보이겠죠? 122평을 올라타서 돌파 안착만 해준다면 전고점 35,850원까지 충분히 돌파해 주리라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33,400원 부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이상, 손절가는 32,500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까지 자세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연구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증시 중국에 이어서 미 증시까지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 부진으로 그로 인한 경기 침체가 부각이 되면서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인의 수급이 대형주 중심으로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그나마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 우려 또한 일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점도 긍정적으로 현재는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미증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부진했지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현재 축소하고 있다는 점, 우리 증시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여지겠습니다. 거기에 연준 최고위원들의 금리가 시장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파월 의장과 델리 총재 등이 결국 데이터에 따라서 관련 수치 조절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시장 상황을 볼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23일 발표되는 미국의 PCE 물가지수 또한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오늘 우리 증시는 아마 강보합권으로 잘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겠지만 또 하나의 상승, 변수가 항상 있는 환율의 상승, 또 환율의 상승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지켜봐야겠고 거기에 중국의 코로나 완화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폭발적인 증가세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또 코로나 관련주들의 널뛰기 장세로 인한 반발 매수세 유입 등 지켜볼 만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12월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지금 시점에 우리 증시 반등하는 장세가 이어질까? 정말 산타랠리 기대감은 없는 것일까라는 이런 아쉽기만 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작전 세워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호 이사님과 함께 이슈와 종목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국내 증시인데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보니까 지난주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됐군요. 3거래일 연속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사이트 짚어주신다고요? 네, 시장이 연말 같은 경우는 개별주의 강세,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11월, 12월 시장을 놓고 좀 짧게 개별주 강세가 나타났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종목들을 보더라도 시세의 연속성은 떨어지는 시장이고 게다가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은 좀 딱히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고 조정이 나오는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면 실적 이슈, 그다음에 개별 기업 이슈면 개별 기업 이슈로 인해서 조정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 이 부분은 이제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까지 연결해서 구체적인 멘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수요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해준다는 점은 실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보다는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그 점을 짚고 갈 수가 있겠고요.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가 한 4%대 조정이 나타났고 포드 같은 경우가 한 6%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시장 대비해서 흐름은 좋지 않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원자재 가격 흐름을 보면 천연가스가 5%대 조정이 나타났어요. 이 부분은 조선업종과 연계해서 우리가 전거래일 같은 경우 그래도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이 부분이 천연가스라든지 유가에 반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났는데 천연가스가 조정이 나오면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 금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세업종 그리고 원자재와 연결한 종목 중에서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약한 업종은 계속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 우리가 미국 시장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 업종을 연결을 해보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수급이 한 차례 빠져나가는 저번 주 월요일에 그 다음에 화요일에 이 시장 현상 안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 거래일 우선은 가격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러한 가격을 지켜주는 흐름 뒤로 오늘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 저번 거래일에 조정 영향을 받아서 전저점을 깨는지 흐름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약한 업종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보다는 하락이 강할 때는 시장 대비해서 강한 업종을 살펴볼 필요도 있겠지만은 약한 업종 같은 경우가 실적 기반으로 조정이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실적의 수정치 같은 경우를 대입해서 그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어떻게 조정이 나오는지 그 여부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실적 이외에 이제 업종인 조정이 나올 때는 좀 외부 변수의 요인이 있는지 외부 변수라고 하면은 원자재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좀 시장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외부에 존재를 하는지 그런 점까지 연결해서 보면서 그 외부 변수와 관련해서 이 특정 업종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변수 같은 경우가 제거될 때는 주가 복원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연결해서 빠지는 종목, 업종군까지도 챙겨봐야 되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돼서 저희가 살펴볼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호텔 신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우리가 실적이 잘 나왔다, 잘 나오지 못했다의 기준은 예상치를 대입을 했을 때 그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호텔 신라의 3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지 않은 실적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좀 한 차례 또 레벨 다운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좀 빠른 주가 반등 같은 경우는 중국 리오프닝 과정에서
실적이 회복된 게 아니라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비춰지면서 주가는 반등이 나왔어요. 즉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실적 부분이 안 좋은 상황 이 안에서 주가는 조정이 나왔었고 이 주가의 조정 같은 경우는 실적의 회복이 뒷받침돼야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인데 그 실제 외부 변수로 영향을 미쳤던 중국의 입국자 같은 경우가 실제 이 수치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감 같은 경우가 더해지면서 주가의 반등이 빠른 그런 성격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 시즌에 반응하는 종목들은 이번에 실적은 나왔었고 다음 실적 반응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의 시각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어요. 4분기 실적까지는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일본 입국자들은 있었지만 우리가 중국 입국자들은 뚜렷하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월별 인천공항 데이터를 보더라도 출국자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회복돼 있는데 입국자는 아직 회복세가 덜해요. 그러면 예상치 대비 4분기 실적은 같은 수준 또는 안 좋은 수준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시각까지 열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78,5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주가가 강했던 만큼 시장이 만약에 여기에서 한 2,300대 초반까지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보다는 가격 조정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대입을 해서 78,5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 흐름과 더불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 호텔신라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만 모멘텀이 연말까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시장 일정 등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이번 주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예산안 합의 부분, 금토세, 그다음에 양도세 그 부분에 더해져서 예산안 합의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아마 월요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거기 때문에 오늘 좀 처리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화돼서 게임 산업이 유리하게 변한다고 하면은 게임과 관련된 부분 그런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이 비트코인 기반의 사업을 함께 영위를 한다고 하면은 반등세가 적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순수 게임 쪽에 대한 종목을 추릴 필요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NC소프트 이런 종목이 있겠습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카지노 방영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OTT 채널 중에 글로벌 한 개다가 독점을 해서 우선 이 부분을 방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 월요일, 화요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주가 기대감으로 시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한 부분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종목은 종목 같은 경우는 컨텐츠 중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카지노와 관련된 부분 방영 예정에 있다 보니까 사업은 콘텐츠 그다음에 영화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중국 시장 오픈 가능성으로 인해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 구간이 한 차례 연출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 중국 시장의 오픈 가능성은 콘텐츠 업체의 주가는 한 단계는 반영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금요일에 좀 일부 주가의 조정은 나타나기는 했는데 이 카지노 제작사 같은 경우가 컨텐츠리 중앙의 자회사가 이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월화 구간 안에서는 좀 수요일에 방영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차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시각으로 종목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은 36,6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관련돼서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콘텐츠리 중앙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 매매 시그널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